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지구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웃을 때 가장 먼저 또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딜까요? 앞니. 그죠? 이 앞니가 근데 벌어지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거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앞니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앞니 치료는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앞니 치료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치과 전문의 황준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니 치료 시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뭘까요? 김규리 씨는 혹시 앞니 치료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미백, 그리고 스케일링, 라미네이트? 아, 네. 라미네이트. 네. 이게 앞니 치료에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라미네이트는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이 미용, 하얗게 하려고? 김규리 씨처럼 라미네이트를 단순히 색을 바꾸는 치아 성형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라미네이트는 치아 성형술이 아닙니다. 그럼요. 안면 치아를 치료하는 방법이니 심미적인 부분이 포함되긴 하지만요. 라미네이트는 앞니를 하얗게만 만들려고 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치아 사이사이가 벌어지거나 혹은 착색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아 앞쪽 부위만 살짝 깎아서 치아 색깔 제로로 붙이는 치료 방법인데요. 최소한의 치아 삭제로 앞니의 치아 형태를 복원하는 수복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치아 형태 복원이라고 하시니까 크라운 치료가 생각이 납니다. 크라운 치료하고는 이게 어떤 게 다른 거죠? 흔히 이를 씌운다라고 하는 크라운 치료법은 치아가 많이 상했거나 혹은 신경 치료까지 해야 하는 경우에 치아의 상한 범위만큼 깎아내고 남은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이나 치아 색깔과 비슷한 지르코니아 등의 수복물로 씌워주는 치료법입니다. 반면 라미네이트는 신경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닌 앞니, 즉 전치부의 형태나 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치아 앞면을 살짝만 깎고 혹은 상황에 따라 깎지 않고 치아 색깔과 비슷한 소재로 붙이는 치료법입니다. 그럼 오늘 꼭 알아야 할 앞니 치료 주의사항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최근에 라미네이트 부작용으로 내원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멀쩡한 치아를 정확한 진단 없이 예쁘게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치아가 시린 증상이 생기고 심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치아가 왜 시리죠? 왜 시린 건지 알려면 우리 치아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치아는 세 층으로, 즉 가장 바깥쪽에는 범랑질, 그 안쪽에는 상아질, 맨 안쪽에는 신경이 있는 치수가 있어요. 이가 썩거나 하면 이가 시리잖아요. 충치가 범랑질을 파고 들어가서 신경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여기 범랑질은 아주 단단해요. 범랑사기 그릇 이야기할 때 그 범랑이에요. 네. 아주 단단하죠. 반면 안쪽에 있는 상아질은 푸석푸석하고 여기 안에는 상아세관이 있어요. 밖에 자극이 쉽게 상아세관을 통해 치수로 전달되는데요. 충치가 심하지 않을 때는 안 시린데 심하면 범랑질을 뚫고 상아질까지 가서 시린 거고 빨리 치료를 받아라 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미네이트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살짝 깎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나치게 많이 깎으면 상아질까지 침범돼서 이가 시리고 심하면 아프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안 시리게 살짝만 깎으면 되는데 왜 많이 깎게 되나요? 라미네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라미네이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경우인데 무리하게 라미네이트를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많이 깎게 되는 부위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이렇게 가지런하잖아요. 이렇게 치아가 가지런한데 치아 형태가 안 좋거나 색깔이 안 좋아서 치료하고 싶을 때는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치아 삭제가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 사진의 경우처럼 앞니 치료를 받고 싶은데 치아가 삐뚤빼뚤하다면 삐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게 되는 거죠. 신경치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기 전에 치아의 형태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는 반드시 환자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한 상담 후에 치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치료를 할 경우 치아 시린 문제 말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시린 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어떤 게 있죠? 무리하게 많이 깎고 라미네이트를 한 경우에 시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수명입니다. 치아 삭제량이 많아서 라미네이트가 범랑질이 아닌 상아질에 부착되면 상아질 안에 상아세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아세관에는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접착제와 닿으면 접착력이 확연히 떨어지게 돼요. 앞니 치료 후에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쉽게 떨어져서 치료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치아 위치가 안 좋은데 앞니 치료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방법이 또 없을까요? 치아를 많이 깎지 않고 라미네이트를 해야 하므로 교정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교정 치료하고 라미네이트를 둘 다 가능한가요? 요즘에는 병원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아, 네, 그래요? 치료입니다. 치아의 위치가 문제될 때는 치아를 고르게 잡아주는 교정 치료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요. 교정을 한 후에 치아가 고르게 정리되면 그 다음에 치아를 많이 깎지 않고 치아를 치료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교정 후에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아도 앞니가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양이 안 좋으면 라미네이트 같은 수복 치료를 하면 되고 치아의 위치가 삐뚤빼뚤하고 안 좋으면 교정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치와 형태가 모두 안 좋다면 교정 치료를 먼저 하고 수복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교정 치료를 하려면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건 과거의 이제 교정에 대한 인식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의 위치가 조금 안 좋은 경우에 교정 치료는 길지 않은 시간에 통증도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라미네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치아가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2달 정도면 교정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와, 2달이요? 와, 네. 와, 너무 짧네요. 네. 병원 방문은 3주 간격으로 2번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치아에 물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치아에 무리 없이 통증이나 불편감 없이 가지런하게 됩니다. 교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진을 보면서 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가운데 앞니, 중절치라고 하는데요. 이 중절치가 회전되어 있어서 네. 무리하게 수복 치료를 할 경우 치아 삭제량이 많아서 신경 치료까지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설사 수복 치료를 했더라도 치아 위치가 좋지 않아서 라미네이트를 붙인 치아가 작게 만들어지는 등 환자분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어서 교정 치료를 권유드렸고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교정 치료를 통해 앞니 치료를 마쳤습니다. 치아의 위치를 고려 안 하고 라미네이트 등의 수복 치료로 진행하였다면 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가 아닌 앞니 여러 개를 동시에 치료해야 했을 텐데요. 교정 치료를 통해 본인의 비용 부담도 줄이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 안에 치아를 깎지 않고 건강한 미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니 치료가 고민이신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앞니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내 치아의 형태와 위치를 전문의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라미네이트 치료는 환자분들이 먼저 치료 계획이나 방향을 결정해서 해달라고 하시기보다는 의사와의 꼼꼼한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라미네이트 치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 경우에 맞게 제대로만 한다면 훌륭한 치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